네, 안녕하세요. 실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임준수입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희 책과 그리고 강의 내용 이름에 제가 실전이라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미사여구 관계없이 바로 시험과 직결되는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 목표가 조금씩 다를 거예요. 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3급을, 그리고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4급, 7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2급, 각각의 목표치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심화 강좌에서는 1, 2, 3급을 준비하고 있고요. 4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들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1급을 딸 수 있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2급, 3급 혹은 4급까지 무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획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자, 교재 첫 번째 장에 제가 머릿말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언제 해도 해야 될 일이면 지금 한다. 언제 해야 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정까지 도달하기에 필요한 필수 요건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해도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한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그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 강의를 듣게 되는 것들, 그리고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는 거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막막하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가 지나치게 어려운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50문제를 풀이해야 되고 한국사 전 영역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꽤나 드는 시험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 목표에 100% 부합하는 그런 강의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오시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들 목표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도 수업 진행 방향에 따라서 쫓아오시면 그 목표까지 반드시 도달하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진행 안내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내용과 흐름을 파악 쭉 할 겁니다. 왜? 우린 실전이에요. 문제가 모든 문제들은 시기 파악을 바탕으로 풀이를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과 흐름,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시기에 대한 내용인가, 그리고 한 국가 내에서도 어떤 왕 때의 일인가, 선후 관계를 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표를 통한 비교 복습을 할 텐데요. 오답 처리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헷갈리는 매력적인 오답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사실 확인해서 오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서의 오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 구석기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오답지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은 신석기겠죠. 저 청동기나 철기는 너무 동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항상 비교를 통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재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는 두 개, 원효가 등장해 있으면은 의상과 비교를 한다. 이황과 이의를 비교를 한다. 선종과 교종을 비교를 한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을 비교를 한다. 이러한 비교표를 통해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답을 걸러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사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 은행이 아니라 주제 은행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문제 풀이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재에는 총 6회 분량의 300문제 기출문제가 실려 있고요. 모의고사 풀이까지 해서 350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순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기본적인 뼈대는 정치사입니다. 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나 이 문제가 정치사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사 중심으로 해서 뼈대를 세우고 그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라는 그 다른 가지들을 뻗쳐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면, 심화 강좌에서 1급은 8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됩니다. 2급은 70점이고요. 3급은 60점이죠.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3급까지 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심화 강좌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6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시험 성적을 받아봤더니 90점이야. 그건 또 너무 과하게 공부를 하셨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점수대에 맞춰서 문제풀이의 횟수를 조금씩 늘리거나 줄이거나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 수업은 85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5점. 그래서 85점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급까지는 무난히 획득할 수 있더라. 자, 흐름 시기 파악하고요. 업적, 왕이나 위인들 나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강조하는 인물들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업 문제풀이 하시다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합격 수기 같은 것들 보면 합격자분들이 문제 푸는데 선생님이 수업 중에 얘기하셨던 것들이 떠올랐다. 그럼 무조건 푸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교 준거 파악하는 거, 표로 비교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사진, 사료, 지도 이런 것들과 무조건 같이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사료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에게 버릴 수 있는 약 20점 가량, 그 난이도가 좀 높으면 20점 버렸다가는 1급은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85점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급, 2급, 3급 어떤 목표를 세우거나 다 합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업 빠지시면 안 됩니다. 수업을 잘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고 기출문제까지 풀이하신다면 부담 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 설명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되겠습니다. 한 문제 등장을 하죠. 혹은 두 문제까지 나올 수는 있는 파트. 선사문화와 국가의 형성. 자, 한국사 검정시험을 제가 수업할 때도 기분이 좋은 게 뭐냐. 지금 수업하는 50분간의 기간 중에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문제가 50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국사 전 영역을 거쳐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빡세게 공부해 놓은 문제가 나와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빡세게 공부했는 그 내용이 빠진다면 우리가 공부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공부하다가 잘 안 외워진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씨, 이거 넘길까? 이거 나오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나온다.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걸을 건 거르고 짚어드릴 것은 2번 짚어드리고 이렇게 진행할 거기 때문이죠. 자, 공부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아시겠죠? 그래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를 맞추러 1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사문화 국가의 형성. 자, 요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될 거. 선사시대라는 것은 역사 이전 시대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선생 아니겠습니까? 먼저 태어나서 사서오경을 통달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알고 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이 티칭이 아니라 교육이 아니라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선생이거든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영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선은 먼저라는 거죠. 역사 이전 시대 그리고 역사 시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사 시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사 시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던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짐승. 그 짐승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생존이 목표죠. 생존. 그래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경제활동이다. 먹고 사는 거, 경제활동.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게 해주는 그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구. 우리는 날카로운 이빨도, 뾰족한 손톱도 이런 것도 없어요. 심지어 털도 많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추위에도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걔네들을 그래도 경제활동하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도구예요. 도구. 그래서 선사시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2개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도구와 시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 때는요, 옛날 석기, 옛날 돌을 활용을 했었대요. 근데 이때는 거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형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언제 형성됐었느냐? 농사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정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짐승입니다. 자, 약 70만 년 전, 이것은 약 1만 년 전 BC 8000년경 얘기하는데 수치, 뒤에 가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수치들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소화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제일 먼저 도구를 어떻게 발견했었느냐? 떼서 썼다. 조각을 떼서 썼다. 정교하게 갈아서 만들거나 이러지 못했었고, 뾰족한 파편이 나오면 오, 운 좋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뗀석기라는 석기를 사용했었고, 근데 이게 70만 년이나 되기 때문에 하나의 석기만 계속 사용하진 않았어요. 뗀석기도 처음에는 팍 복불복 그랬다가 나중에 점차 지날수록 어떻게 되느냐? 착착착착착착 깨는 기술도 발달을 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깰 수가 있게 되었었다. 그리고 처음에는요, 한 가지 도구로 사냥도 하고 털하고 피 묻어 있겠죠, 음식도 하고 지저분하네 집도 짓고 가죽도 벗기고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면, 이제 이 도구가 점차 기능이 분화되기 시작을 했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문장을 알아두세요.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서 시기를 나누기도 했다. 왜? 70만 년이나 되니까, 너무 기니까 뗀석기. 자, 그리고 이때는 채집 경제입니다. 농사를 짓지는 못했어요. 짐승. 그러니까 열매를 다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동 생활을 했었더라. 이동을 하면은 그냥 비만 피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동굴에서 잤었던 시기가 이때였었고요. 이때는 좀 추워요. 빙하가 아직 다 녹지 않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서는 어떤 애들 살고 있습니까? 등치 큰 애들, 피하 지방 많은 애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먹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무엇을 잡아먹었었느냐? 안 움직이는 애들 있죠? 물 빠져나가면은 붙어있는 따개비나 이런 애들을 잡아먹었었다.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서 막 지은 막집을 짓고 살았었더라. 자, 동굴 혹은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었다. 그리고 이 토기 예술을 보면 그러다가 우연히 사냥에 성공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대박 나는 거예요. 등치 큰 애들을 사냥에 성공했다. 그러면 뭐 한 두 달은 먹고 살 걱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냥을 기원하는 바위 그림이 예술 작품으로서 남아 있었고요. 토기는 뭐 하는 용도냐? 토기는 곡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먹기 바쁩니다. 토기를 없다라고 그냥 해두시면 됩니다. 토기. 사실상 이거는 깊이 들어가면 이 구석기 때의 토기도 등장을 하긴 하지만 한국사의 영역에서는 그냥 없다라고 볼게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실전 한국사 아니겠습니까? 자, 신앙에서 보면 이 짐승 같은 놈들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죽으면 그것을 묻어주고 시신 훼손되지 않게끔 매장을 하는 풍습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더라. 짐승이지만 불구하고. 그래서 충북 청원 누르봉동굴이라는 곳에서 이 5세가량 되는 이 아이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이 김흥수 씨라서 흥수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이 흥수아이 무덤. 여기 부분 보니까 옆에서 꽃가루가 화석화되어 남아있었더라. 아하, 구석기의 이 짐승 같은 놈들도 사후세계를 인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더라. 자, 구석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채집 경제를 통해서 이동생활을 했었다. 이동생활. 자, 빙하가 아직 녹지 않았었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육지예요. 여기가 거의 육지고, 우리 여기 한반도에서 살고 있었던 구석기인들은 이동생활을 합니다. 이동생활. 그래서 얘네들이 중국에서 왔는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있다가 중국 갔는지도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민족이 고정되지 않았었던 때. 왜? 이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정착을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냐? 바로 신석기 때부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석기. 저 짐승 같은 놈들 떼서 쓰다니. 이것을 갈아서 쓰면 되는 것을, 시간은 오래 걸릴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갈아서 만들 수가 있어. 이 간석기가 등장했었고요. 간석기. 먼저 요 뗀석기 사진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항상 문제는 이 유물, 사진, 지도 이런 것들과 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구석기 때는 뗀석기였었죠. 딱 봐도 투박해. 그리고 승배라고 하는 지역, 여기에다가 무슨 도구를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구석기 유적지 보시면은 유적지 다 봐야 된다? 안 보셔도 된다. 유적지에서 뭐만 보라? 동굴 나오면 구석기다. 동굴, 짐승, 동굴. 그리고 여기가 육지예요. 빙하가 아직 덜 녹았어. 그러면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자, 신석기 때는 간석기를 사용했었고요. 간석기는 보시면 이게 이 두루봉 동굴에 있었던 이 흥수아이 무덤이었었고, 자,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어떤 시기가 도래하게 되느냐? 이 중석기라는 시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중간석기 시기.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 아까 빙하가 덜 녹았다 그랬었죠? 이때는 날이 따뜻해져가지고 빙하가 녹습니다. 따뜻해졌어요. 따뜻하면 어떤 애들이 자라나나요? 몸집이 좀 적은 애들도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끼나 다람쥐 이런 작은 짐승들이 생겨나는데 얘네는 대신 빨라. 그래서 사냥이 쉽지 않더라. 빠른 짐승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멀리서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져야 돼요. 그 끝에 붙이는 석기를 잔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석기 시대. 중석기는 이 잔석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빙기라고 하는 것은 빙하가 녹는 시기. 따뜻해졌다. 그래서 잔석기를 사용했었다. 자잘한 석기.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있었고요. 신석기 보겠습니다. 신석기는 갈아서 만들었다 그랬었죠. 그리고 가락바퀴와 뼈바늘 같은 것들을 사용했어요.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실을 짜는 도구예요. 실을 짜가지고 어떻게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했었더라.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했었더라. 자,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농사가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논 본 적 있죠? 논을 보면 물에 잠겨 있어요. 그래서 저수지가 있어야 돼. 수리시설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 밑으로 다 모여라, 저수지를 만들겠다 하는 지도자가 등장하라고 기술도 많이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더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럼 이때는 농사, 그냥 씨만 뿌려놓어도 잘 자라는, 저수지 없어도 씨만 뿌려도 잘 자라는 애들, 조피수수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주식이 지금 뭡니까? 벼농사죠. 벼농사. 쌀이죠. 쌀. 그래서 이때 벼농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던 시기다. 핵심은 벼농사입니다. 벼농사. 농사는 시작됐는데 조피수수 같은 원시농경만 이루어졌을 뿐 벼농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도 씨 뿌려놨으니까 어디 갈 수는 없죠. 정착을 해야죠. 정착생활.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 이동 그리고 정착. 그런데 아직까지도 벼농사를 짓지 못했었기 때문에 자, 화살표 연계를 잘 해보세요. 그래야지 이것이 논리적인 구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벼농사를 짓지 못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사냥에 의존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이라는 형태의 집을 짓기 시작을 했었더라. 강가의 바닷가. 그러면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다는 얘기죠. 그럼 물고기는 낚시를 했을까요? 아니면은 토망 같은 것들 던져가지고 그물을 던져가지고 대량으로 잡았을까요? 당연히 그물을 던졌겠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이 옷감이나 그물을 제작했었다. 이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농사를 짓고 곡식들을 조리해 먹기 시작하면서 토기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토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죠. 이 빗살무늬 토기는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요것은 간석기고요. 갈아서 만든 맨들맨들합니다. 투박하면 구석기, 갈아서 만들었다 맨들맨들하면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유적지도 안 보셔도 돼요. 유적지 가지고 푸는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 가락바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실자는 도구, 세트가 가락바퀴 뼈도구. 여기에 장대를 꽂아놓고 여기다가 실을 꼬아 넣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보면은 바닥이 뾰족하게 되어 있죠? 뾰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얘네가 여전히 물고기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 모래사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푹 박아놓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바닥이 뾰족하다. 그리고 토기를 굽는 과정 중에서 깨지는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빗살 무늬를 넣어놨었더라. 이런 민무늬 형태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토기가 등장을 했었다. 빗살무늬 토기, 여기 신석기 때였었고요. 농사가 본격적으로 지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조상님을 숭배해야 된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상님을 숭배합니다. 사실상 할아버지한테 유산 많이 받았다 그러면 우러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근데 신석기 때는 진짜 우러나와가지고 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왜요? 나한테 농사 기술을 가르쳐주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줬던 사람이 우리 조상님이기 때문에 조상 숭배 신앙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또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돼요. 자연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연에 해가 뜸에 감사하고 비가 내림에 감사해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의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정령 신앙이 등장했더라. 정령.
그리고 그 정령들 중에서 우리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 애들은 누굽니까? 옆집에 누구 잡아먹혔대. 저는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 원시신앙 중에서도 동식물, 특히 동물, 이것이 바로 토테미즘 되겠습니다. 동식물을 숭상하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무당할 때 무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 이게 무당할 때 그 무자거든요. 무. 당은 그냥 이거예요. 당꼴레. 그래서 이거는 무당을 얘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무당의 존재를 믿게 되는 샤머니즘이 등장하게 되었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무당이 당군이다. 당군이 당꼴레, 단군의 기원이다. 뭐 이런 설도 있죠. 그래서 무당, 샤머니즘을 믿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원시 신앙인데 이 신석기 때 등장하기 시작했었더라. 왜? 농사 지어야 되니까. 태양 정령이시여, 비의 정령이시여,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검정시험의 특징, 문제 특징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요, 보세요. 시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뭔 말이냐? 구속기 유물 몇 개 주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찾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안 나오냐면 그 지문이 맞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자, 신석기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옳지 않은 것은 동식물을 숭상하는 샤머니즘이 나타났다. 이 문제는 오답이야. 샤머니즘은 무당이야.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푸는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기는 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 보기가 주어진 사료와 부합하느냐를 찾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다? 토테미즘이 무당인가? 이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해됐죠? 그냥 토테미즘이 신석기 때 나왔다라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자, 제가 샤먼입니다. 샤먼. 무당이에요. 근데 일반 무당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을 하고 돌아다니면은 무당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썼을 걸로 추정하는 장신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개껍데기 가면, 대왕 조개껍데기 가면과 치렁치렁 칠해거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샤먼이 썼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편리하겠죠. 요거 뼈도구, 그리고 가락바퀴, 칠해거리라는 장신구들, 이런 것들은 신석기 때입니다. 시기 구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만 또 추가해 놓을까요? 구석기와 신석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의 공통점,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둘 다 계급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직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입니다. 아직까지는. 자,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나요? 식사. 점심이든 저녁이든 식사하실 때 항상 이런 생각하세요. 쌀밥을 드실 때, 쌀밥이나 쌀국수 드실 때, 쌀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계급이 발생했구나. 응? 쌀. 왜냐면 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벼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저수지가 있어야 돼요. 그 저수지를 축조하기 위해서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밑으로 다 모여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벼농사와 계급이 붙어있다. 신석기 아까 조피수수만 농사 지었을 뿐 벼농사는 못 지었죠? 여전히 평등사회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계급이 없는 평등사회였다.